저는 노년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책을 폈을 때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서 읽는 그런 책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저자가 돼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앞에 블랭크 페이지로 가득 찬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싶으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감독, 작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성우로 TV 애니메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니키양입니다. 저는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N 잡너인데요. 제 이름을 구글하시면 성우로 일단 떠요. 근데 사실 저는 액팅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액터예요. 잠깐 제가 연기한 어드벤처 타임을 보실까요? Who wants to play video games? Bim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tars in the sky? That is an interesting response. Better low, shut down. Bimo, that was weak. 예, 그림을 그리던 제가 어떻게 성우가 되었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티스트예요.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왔고요. 캐라트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당시에 애니메이션 쪽 경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인턴십 했던 클래식기 주포라는 회사도 문을 닫고 잡은 없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미안하고 아마 유학생 생활하셨던 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는 중 패밀리 가이에서 일하던 친구가 거기 프로덕션 어시스턴스라는 자리가 있다고 인터뷰를 보라고 알려줬어요. PA 자리는 그 말 그대로 프로덕션 보조이고 아티스트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 직업은 아티스트와 프로덕션을 돕는 직업으로 프로듀서나 매니저의 엔트리 레벨 잡입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이거 해도 되나? 나는 아티스트인데 했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고 뽑혔습니다. 근데 막상 뽑혀서 일하다 보니 내가 캐라트 나와서 다른 아티스트들 그림 복사 떠주고 있나 해서 참 낙담도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첫 직업으로서 프로덕션의 파이프라인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프로듀서한테 스토리 리비전 잡을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배짱도 좋고 얼굴도 참 두꺼웠던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는 대본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으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집 지을 때 꼭 필요한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한국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은 외국 사람으로서 스토리보드 쪽 커리어를 갖는 것은 좀 힘들다고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쪽을 더 포커스해보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보드 쪽은 아무래도 영어로 된 각본이 있고 개그도 이해해야 되고 다이얼로그도 써야 될 때도 있고 영어로 재밌게 피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보드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겁없이 그쪽 시험을 쳐서 스토리 쪽 엔트리 레벨 잡인 보드 리비전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패밀리가의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프레더레이터하고 니콜로디안에서 애니메이션 단편을 뽑는다고 들었어요. 캐라트에서 애니메이션과는 1년에 하나씩 단편을 만드는 게 필수인데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작품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참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의 3학년 때 작품이 수지전 에미 어워드 3등을 했고 많은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배짱 좋게 스토리 짜고 캐릭터 만들고 해서 프레더레이터 가서 피치를 했어요. 피치는 보통 스토리보드를 하게 되면 하는 과정인데 자기 섹션을 감독과 온 스텝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참 살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보이스 액팅에 음악까지 준비해서 피치할 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돌아보면 영어도 서툴렀는데 어떻게 했는지 정말 배꼽이 배밖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피치했고 그 중에 39개의 단편이 뽑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니콜로디안에서 방영되었던 OER 카툰이었어요. 운 좋게도 제 두 단편이 뽑혀 방영되었습니다. 성우 얘기는 언제 나오지 하며 궁금해하셨죠. 이제 나옵니다. 단편을 만드는 중에 제 옆방에서 본인의 단편을 만들고 있던 친구랑 친하게 됐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이러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근데 그 친구도 카라츠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말을 안 해본 친구였습니다. 오야 칼툰의 목적은 그중에 몇 개의 단편을 뽑아 시리즈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친구의 단편이 카툰 네트워크 시리즈로 팔렸고 그 작품이 큰 히트가 된 어드벤처 타임입니다. 그 뒤로 저는 어드벤처 타임에서 스토리보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크리에이터 친구 펜월드 한국말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오디션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아니 액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한테 와서 해보라니 황당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한국말을 하는 성우를 찾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TV 애니메이션 액팅은 전형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스타일의 액팅이었거든요. 근데 어드벤처 타임 팀에서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액팅,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그게 한국말을 하는 레이디 레이나콘이라는 캐릭터였고 저의 액팅 커리어를 열어준 캐릭터입니다. 여보세요? Hey lady, listen, your husband got abducted by Keoth the Demon. 누구? 제이크? Yeah, your hubby, your boyfriend or whatever. 뭔 소리야? 걔 내 남자친구잖아.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Yo, my Korean is not that good. Can you just get over here? We need to find a way into Keoth's dimension, ship Shio. 맞아. 내가 도움될 만한 거 가지고 있어. 제가 처음 했던 그 쇼, 어드벤처 타임이 큰 히트가 돼서 다른 쇼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참, 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모 캐릭터의 성우로 알고 계세요. 비모는 다른 캐릭터보다 훨씬 힘들었고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작고 귀여운 로봇 컴퓨터의 캐릭터인데요. 크리에이티브 팀이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찾는데 꽤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어린이 액터도 써보고 굵직한 아저씨 같은 목소리 액터도 써봤는데 찾기가 힘들었대요. 결국은 또 팬의 권유로 또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저의 이 어색한 액팅, 액센트가 있는 어눌한 영어, 이게 어떻게 순진한 로봇 캐릭터 이미지와 맞아 떨어졌는지 또 역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사가 많지 않았는데 귀여운 디자인 때문인지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사도 많아지고 노래도 많이 합니다. 액팅도 못하는데 노래까지, 그것도 영어로.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처음 노래를 한 에피소드는 리코딩 다 끝나고 팬이 따로 불러서 다시 작곡가 집에서 녹음해야 될 만큼 못 불렀어요. Oh my gosh. Finn, why are you fighting with your friend Jake? You know this can be the end. Romance or action does not matter. Hurting your friend will make you sadder, guys. You know.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친구끼리니까 좀 덜 창피했어요. 근데 비모노아라는 에피소드는 제가 혼자서 4명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끝난 리코딩을 다 이제 회사 위쪽으로 보내는데 그분들이 들어보고 액센트가 심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다른 액터를 쓰라고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녹음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좋은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모든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이게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드벤처 타임은 초창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팀 자체에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쇼 캔슬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We are just making cartoons.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재미를 찾자는 얘기였죠. 우리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재밌는 만화를 만들겠어요. 그런 쇼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유명세를 타고 에미, 애니, 피바리 이런 유명한 상도 많이 타고요. 10년 넘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핀오프가 나오고 있고요. 운 좋은 비모도 그 스핀오프의 하나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런 인기 덕택에 유명한 연예인들과 같이 일도 하고 만날 기회도 생겼는데요. 저를 가장 뿌듯하게 만드는 것은 교포님들의 편지입니다. 한 교포분은 갑자기 애들 보는 TV에서 한국말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뛰쳐나와서 같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 쇼에서 다른 나라 말, 그것도 한국말을 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는 참 특이한 경우죠. 요즘 강조되고 있는 디버시티를 실행했다는 건데요.
어드벤처 타임 크리에이티브 팀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또 코믹콘 같은 데서도 초대되어서 많은 팬들을 만나 뵙고 얘기할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팬들 중에서 나사 로켓 엔지니어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답게 컴퓨터엔 비모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분이 진짜 작동이 되는 비모를 만드셨어요.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드렸더니 목소리까지 다 넣어서 작동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분이 만든 에스트로 비모스, 아주 작은 비모인데요. 그게 스페이스X 미션의 파트가 되어서 2019년, 2022년에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목소리도 같이요. 그 뒤로 Gravity Falls, We Bare Bears, 펀지 같은 작품들에서도 성우로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성우로 직업을 바꾼 건 아니고요. 아직도 본업은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카툰 네트워크에서 클라리언스 서머 캠프 아일랜드 시리즈의 슈퍼바이징 디렉터로 일했고 애마존과 카툰 네트워크에서 제 파일럿도 만들었고요. 애플 TV의 쉐입 아일랜드에서 시나리오도 쓰고 넷플릭스하고 코믹북을 바탕으로 시리즈도 디벨롭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다 하려면 IM에서 밤새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가 일하는 분야가 스토리 쪽이니 아주 스토리답게 끝내고 싶어요. 저는 노년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책을 폈을 때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서 읽는 그런 책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재미있는 책은 주인공의 인생에 업앤다운도 많지만 예견치 못한 일,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책이 아닐까요? 제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아티스트인데 왜 PA를 해? 하면서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영어도 서투른데 왜 단편 만들겠다고 피치를 해? 그냥 스토리보드만 하면 되지 하면서 안 했다면 아티스트인데 왜 성우를 해? 하면서 오디션 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Make a risk, take a chance 하지 않는 주인공의 책은 재미없는 책일 것 같아요. 스토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제, conflict하고 stake라고 하죠. 그게 클수록 벅찰수록 끝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 갖는 만족감도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저자가 돼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앞에 블랭크 페이지로 가득 찬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